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군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미군입니다.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산더미 같은 미사일까지. 그런데 말이죠. 이 막강한 초강대국이 요즘 어딘가 좀 힘들어 보인단 말이죠. 뭔가에 발목 잡힌 것처럼요. 아니,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걸까요? 이건 그냥 무기 숫자를 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최강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그 미스터리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이 아니라 바로 경제에 있다는 거죠. 제국이라는 게 말이죠. 싸움에서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 못할 때,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원조격인 사건이 있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1956년입니다. 모든 건 이집트의 깜짝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영 제국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린 거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길길이 날뛰었고 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작전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영국은 전쟁터에선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전쟁터가 있었던 거죠.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당시 새로운 패권국이던 미국이 영국의 파운드화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전쟁할 돈이 순식간에 말라버린 겁니다. 총알이 떨어지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수에즈 모먼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단순히 군사적으로 패배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힘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 이제 너무 비싸졌구나 하고 깨닫는 그 오싹한 자각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 여행을 해볼까요? 1956년에 수에즈 운하가 있었다면 오늘날 세계 경제 목줄을 꽉 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바다를 통해 거래되는 원유의 무려 4분의 1, 그리고 LNG의 거의 5분의 1이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만 막혀도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비명을 지르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란은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요. 근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비싼 항공모함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싸지만 정말 골치 아픈 방법들을 쓰죠. 값싼 드론대, 작은 고속보트, 기뢰를 뿌리겠다는 위협 같은 것들이요.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불안감을 계속 만들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 영수증 전쟁입니다. 전장에서 소모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행계좌, 회계장부로 싸우는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누구 무기가 더 좋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적은 돈으로 상대방이 더 비싼 돈을 쓰게 만드냐. 바로 이겁니다. 군사 용어로는 이걸 교환비라고 하는데요. 이 교환비가 불리해지는 순간 전쟁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공격하는 쪽 비용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막는 쪽 비용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죠. 이게 그냥 그림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 먼저 방어하는 쪽 비용입니다. 최첨단 요격 미사일, 이거 한 발 쏘는데 얼마일까요? 추정 비용이 무려 20억 원에 가깝습니다. 저 멀리서 날아오는 드론 하나 잡자고 20억 원짜리를 한 번 쏘는 거예요. 그럼 공격하는 쪽은요? 이란이 쓰는 그 공격 드론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20억 원짜리 미사일로 1,000만 원짜리 드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꿰뚫어는 말이 나옵니다. 드론은 폭탄이 아니다. 그것은 초강대국에게 전달되는 세금 고지서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이란의 드론은 무기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게 끝없이 날라드는 세금 고지서 같은 겁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적자만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새어나가면
이건 단순히 국방 예산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패권국이라는 지위 그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세계 1등이라는 자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합니다. 끝없이 바다를 순찰해야죠. 비싼 무기 재고 채워놔야죠. 불안해하는 동맹국들 달래줘야죠. 에너지 시장 안정시켜야죠. 이 모든 비용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956년 영국과 오늘날의 미국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 놀라울 정도로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장소도 방식도 바뀌었죠. 하지만 패권 국가가 결국 비용 문제에 부딪히는 그 근본적인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진짜 목표는 미국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목표가 있는 거죠. 바로 미국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 마음대로 못하네? 이런 인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것, 그게 진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권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입니다. 뭐 한 방에 크게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야금야금 그 영향력이 좀 먹어 들어가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1등이 되는데 드는 진짜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그 청구서 말이죠. 그리고 그 청구서를 과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제국은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그 영수증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